안녕하세요. 명언과 사색의 시간입니다. 28번째인데 오늘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타난 명언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책 한 권을 정리하는 꼴인데요. 여기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말, 이거 번역한 거거든요. 이 독일 말이고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도덕 형이상학의 기본 원리, 주춧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학자들이 도덕보다는 윤리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 기본, 기초 이런 것 기본 원리 대신에 정초라는 말을 선호해서 정초는 그냥 주춧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좀 학자적인 현학성이 담겨있는 번역 투라고 하겠습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에 나타난 칸트의 명언을 살펴볼 건데 여기 칸트의 대표적 명언 하나가 나와 있어요. Act in such a way. 다음과 같은 식으로 행동하라. You treat humanity. 당신이 인간을, 인류, 사람들을 대접하도록 whether in your own person, 그게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건 in the person of any other, 다른 어떤 사람의 인격이건 간에 never merely as a means to an end,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but, 대신에 그러나 always, 항상 at the same time,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접하라. 즉 칸트의 인간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격주의.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설파한 명언이라 하겠습니다. Metaphysics of Morals,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indispensably necessary, 필수 불가결하다. 단순히 어떤 motive to speculation, 우리가 뭔가를 사색하기 위한 그런 거에 동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에 대한 사색에 대한 동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형이상학의 원리는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investigating the source of the critical base principles, 여기 실천적인 기본 원리들의 근원들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That lie a priori in our reason. 우리의 이성 속에 존재하는 경험에 우선하여, 경험을 초월하여, 즉 선험적으로라고 하는, 이거는 라틴어인 거죠. 즉 우리의 이성 속에 경험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실천적인 기본 원리들의 근원, 그것조차 일종의 도덕 원리가 되겠죠. 이런 거를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 도덕 형이상학이. 그러니까 도덕 형이상학을 알아야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덕 형이상학은 morals themselves remain subject to all sorts of corruption.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들은 그 자체가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다. 언제든지 타락할 수도 있다. As long as we are without that clue and supreme norm.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지내는 한 그와 같은 실마리, 최고의 규범이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한 by which to appraise them correctly. 그와 같은 인간의 도덕 윤리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그와 같은 최고의 규범, 원리, 이런 게 없이 인간이 버티는 한 우리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일종의 관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칸트라는 분이 이것은 사색의 동기를 제공해 준다. 또 하나는 도덕의 부패 가능성, 이거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도덕 형이상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항목은 I ought never to act except in such a way that I could also will that my maxim should become a universal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입니다. 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는 결코 행위해서는 안 된다.
except such way, 다음과 같은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즉 다음과 같은 식으로만 행동해야 된다. I could also will, 이때 will은 동사로 쓴 겁니다. desire, wish, hope 이런 뜻,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바라다. 내가 희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대리할, my maxim,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윤리적 가치관, 개인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칸트 책을 번역할 때 준칙이라는 말을 써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윤리관 말하는 겁니다. 나의 준칙이 should become a universal law, 보편적인, 지방색을 넘어서 국가 경계선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심지어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에 갖다 놓았다 한들 우주에서도 적용될 만한 이 보편적인 법칙, 세계 이성의 법칙,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정언명령 categorical imperative이라고 하는 거, 내 의지의 준칙이,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이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법칙,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 우주에 가서도 끄떡없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이성적 양심의 원칙, 이 보편적 법칙에 맞도록 행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준칙이 나의 행복에만 급급한 것이라면, 나의 가족 이기주의에만 얽매인 것이라면, 자기네 민족의 번영과 팽창에만 급급해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왜? 그 당시 광기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성, 어떤 민족적, 인종적, 지역적, 사상적 온갖 폐쇄성, 그 다음에 이기주의, 역시 이것도 온갖 형태의 이기주의, 거기다 미신, 미신이 윤리 도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단, 이러한 것을 제거하고자 바로 칸트가 이렇게 윤리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단적 교조주의, 이것이 사멸할 때만 윤리법칙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른 강의록에서 윤리법칙의 시발점은 독단적 교조주의가 죽는 그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윤리가 폐쇄성을 지니고 편벽하고 고루했다는 거죠. 칸트가 시대를 앞서간 윤리적 계몽가이자 나름대로의 혁명가였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은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지고지순한 경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천은 어려워도 기본적 자세만이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위에 있는 말을 다른 쪽으로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I do not therefore, 그러므로 칸트인 나는 need any penetrating acuteness, 어떤 뭔가를 관통하는 통찰력 있는 예리함, 이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What I have to do, 내가 뭘 해야만 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my volition, 나의 의지가 과연 도덕적으로 선한지 이걸 살펴보고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굳이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나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이성의 원칙에, 법칙에 타당한지만 검토하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inexperienced, 경험이 없고 이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경험하고 incapable of being prepared,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세상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로서는 내 자신에게 그저 물을 뿐이다.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칸트가 스스로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Can you, 너, 칸트, 너는 또한 그렇게 희망할 수 있는가? Your maxim, 네가 지금 행위하려고 하는 너의 도덕적 가치관이,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서도 손색이 없고 잘 어울리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even if there never been actions arising from such pure sources. 설령 어떤 행동이 그와 같은 순수한 근원으로부터 생긴 적이 없다 손 치더라도 What is at issue here?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 논점이 되는 것은 this or that happened.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instead reason by itself,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 힘으로, 즉 감각의 도움 없이, 경험의 도움 없이 이성 그 자체만으로 independently of all appearances, 모든 현상 이런 것과 독립하여 그것을 넘어서, 즉 이거는 a priori를 말하는 거죠. 선언적으로 commands what ought happen,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한다, 어떤 행동이 취해져야만 한다를 명령하는 것,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시세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의무적, 절대적, 무조건적, 정언적 이런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actions,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아마 어떠한 법례를 제공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바로 그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은 might very much doubt it, 매우 의심을 받게 되는 by one who bases everything on experience, 특히 경험론자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경험에 근거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의심의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still inflexibly, 융통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완고하게 commanded by reason, 이성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결과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언적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적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duty, 이 이성의 명령이 되려는 그 의무는 lies, 놓여 있는 것이다. prior to all experience, 모든 경험보다 우선하여, 그 이전에 in the idea of reason,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성의 개념 속에, 경험 이전에, 그래서 초월적인 거죠. determining the will, 그 도덕적인 그 의지를 결정하는 바로 이성이라는 개념 속에 수단, by means of a priori grounds, 바로 선언적인 근거를 수단으로 해서 선언적, 초월적, 경험적으로, 결과적으로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기주의 윤리가 되는 거죠. 윤리 도덕은 참 자율성에서 근거한다는 거. 그게 자유라는 말을 갖다가 자유와 많이 혼동하는데, 이 자유가 빠지기 쉬운 방종을 결여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 규제, 자기 스스로 어떤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규제에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고 옳은 법칙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그 자기가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세우는 자기의 준칙, 그게 보편적 이성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맑은 정신에 세워놓은 그 법칙을 평소에 오락가락할 때 무조건 정해놓은 법칙을 믿고 100%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무조건적, 절대적, 선언적, 경험을 초월하는 초월적 이성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천 이성 명령이고 그게 도덕적 선의지라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Morality is thus the relation of action to the autonomy of the will. 그러므로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이다. of action, 어떤 행위가 갖는 관계. autonomy of the will, 의지의 자율성, 바로 자율적 의지에 대해서 행위가 갖는 관계. 어떤 행위가 나의 자율성에 근거한 것인가, 타율성에 근거한 것인가. 즉 하나의 가능성 있는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 universal law, 보편적 법칙이 그 각 개인의 행위의 윤리적 준칙, 이걸 관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례를 제시할 가능성,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편적 법칙을 관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도덕이라는 거죠.
도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준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칙에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독단성 빼버리고 이기적인 것 빼버리고 패스성 빼버리고 편벽하고 고루한 것 빼버리고 보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보편 법칙과 개인의 준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때 거기서 도덕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An action that can coexist with the autonomy of the will is permitted.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와 같은 의지의 자율성과 공존할 수 있을 때 그러한 것은 허용이 되고 만약 accord with 개인의 의지와 그러한 의지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위는 forbidden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의지가 있을 때 그 의지의 개인의 준칙, 이 준칙이 필연적으로 autonomy, 자율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와 같은 개인의 의지는 즉 이미 개인의 준칙을 넘어서 도덕적 이성의 법칙이 된 그와 같은 의지는 성스럽고 절대적으로 선하다. 도덕적 선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드립니다. 책 한 권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The dependence upon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is not absolutely good is obligation. 근데 만약 의존하게 될 때 이 의지의 자율성의 원리에 의존하게 되는 것, 그것도 절대적으로 선하지 아니한, 즉 회색 같은 투명하지 아니한, 절대적으로 선하지 아니한 그러한 의지의 자율성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 예컨대 하기는 싫은데 도덕적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도덕적으로 강제를 받아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일종의 obligation, 의무감에 젖은 윤리행위인데 이것은 그러므로 cannot be attributed to a holy being. 도덕적 의무를 하긴 한 것이지만 성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The objective of an action, 행위의 목적, 이와 같은 obligation, 의무감에서 비롯되어 나온 행위의 목적은 바로 의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기 즉 의무에 입각한 타율적 강제적 도덕행위는 아버지가 시키니까 학교의 규율이 시키니까 법이 명령하니까 이렇게 한 행위는 자발적 선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서 설령 결과는 같을지라도 선한 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In the kingdom of ends, 이 목적의 왕국에서 칸트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의 왕국,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목적의 왕국에서 모든 사물은 a price, 어떤 가격 또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체될 수가 있다. 다른 그와 같은 가격대의 상응물로 대체될 수가 있다. 근데 그와는 반면에 raised above all price, 모든 가격 위로 넘어서는 것, 가격을 초월하는 것, 그러므로 admits of no equivalent, 어떠한 상응물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 목적적 존재. 그걸 어떤 물건 바꾸듯이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게 마지막 부입니다. 도덕 형이상학의 원리.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순수하게 활용할 때 so long as it was not critically examined,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이성은 as first tried all possible ways, 모든 가능성 있는 그릇된 길, 그릇된 방식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야, 그런 다음에서야 인간의 이성은 겨우겨우 성공을 거둬서 나름대로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조차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두 마디만 더하고 마쳐드리겠습니다. 내 자유의 한계는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이다. 내 자유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타인의 자유가 시작된다. 칸트, 평화스럽지 못한 한 민족의 기질, 침략적 제국주의, 강권주의, 야욕주의, 그러한 기질을 가진 민족, 그 민족의 기질은 강제법을 사용하여 그 사람들을 윽박지름으로써
평화 상태로 끌려가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 영구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올곧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민족성을 표방하는 나라가 있다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순수이성 비판, 아니 그 이전에 칸트의 다른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